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사람들이 수익률을 보고 항상 투자를 해요. 200%, 300%. 그러면 그 100% 실패합니다. 왜냐하면 내가 그 수익률 보고 들어갔는데 일단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알트코인을 봤을 때 그 뭐 코인마켓캡이라든지 코인게코 같은 사이트를 보면 시가총액이 쭉 나오죠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도 알트코인을 만약에 투자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100위권 안에 있는 거를 좀 선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내가 알트코인을 투자한다면 결국에는 알트코인 투자해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퍼센트를 정하는 거죠. 내가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있고 뭐 이더리움도 괜찮게 보고 있고 또 다른 알트코인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세 가지를 만약 투자한다면 내가 투자하는 자금에 비해서 리스크가 배수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도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. 그래서 비트코인을 뭐 5를 담았어요. 그러면 비트코인에서의 리스크는 50이 되는 거고, 근데 한 뭐 3 정도는 또 이더리움을 담았어요. 그러면 이더리움 리스크는 80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뭐 괜찮아 보이는 시총 10위권 중에서 괜찮은 메이저 알트코인을 또 하나 담았어요. 뭐 한 2 정도 해서. 그러면 그 2 정도 담은 알트코인은 90이 되는 거거든요. 리스크가. 그래서 리스크가 배수로 증가합니다. 그래서 내가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사람들이 수익률을 보고 항상 투자를 해요. 200%, 300%. 그러면 그 100% 실패합니다. 왜냐하면 내가 그 수익률 보고 들어갔는데 알트코인들은 빠질 때는 90까지도 빠지거든요. 그러면 그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죠. 큰 금액이 들어갔든지. 결국에 그러면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, 그러니까 상승폭보다는 견딜 수 있는 그 범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항상 2배 이상으로 생각하면 돼요. 그래서 비트가 만약에 빠질 범위가 50이라고 하면 이더는 80까지 빠질 수 있고 100위권입니다. 100위권에 있는 메이저 알트는 90까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. 근데 90까지 빠져도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제 투자를 하면 되고 100위권 밖에 막 1000위권 이런 신생 코인도 있죠. 그거는 99%까지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. 99% 빠져도 내가 견딜 수 있는가?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할 수 있겠죠. 그럼 내가 100이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뭐 비트 50, 뭐 이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30, 메이저 알트 막 20 하면 시총 저 밑에 있는 괜찮아 보이는 것들은 1%만 담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1%는 그냥 다 없어도 된다. 이런 개념으로 했을 때 얘네들이 꽤 뭐 괜찮게 잘 골랐으면 성적이 좋을 수 있죠. 그럼 어느 정도 상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반대로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저 밑에 있던 시총에 있는 것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서 거기에 막 반 이상 담고 이더 뭐 상위 있는 비트나 이더는 거의 뭐 포트폴리오 없고 이렇게 대부분 간단 말이에요. 그게 이제 전체 금액이 적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이제 금액이 커지면 결국에 장이 좋을 땐 괜찮지만 장이 안 좋을 때는 못 견디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다 정리되기 때문에 장이 최악으로 그 했을 때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알트코인인가 그리고 최악으로 갔을 때 이 알트코인은 살아남을 알트코인인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성공적인 투자 사례가 많은데 보통 성공이란 일단 100배 이상을 의미하는 거고 100배 이상의 그 성공적인 그게 있는데 보통은 제가 투자 포트폴리오 쭉 했을 때는 한 10개 정도 하면 가끔 1개 정도가 그렇게 뜰 때가 있어요. 근데 그게 의외로 내가 기대했던 건 그렇게 안 되고 의외의 것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무리 잘 분석하고 아무리 잘 봐도 시장이 그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고요. 내가 기대했던 건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고. 그러니까 아무리 분석을 잘하고 아무리 좋은 정보를 얻고 하더라도 시장은 좀 생각보다 좀 다르다.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중에 의외로 어떤 것들이 막 100배로 이렇게 오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올랐을 때는 욕심을 버리고 빨리 수익 실현을 해야죠. 그렇게 해서 수익 실현을 해서 좀 현금화를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.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그런 가능성이 많긴 합니다. 근데 포트폴리오 비중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보더라도 좀 계속 리스크를 좀 제거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
한테 포트폴리오 그런 좀 시총이 낮은 그 가능성 있는 알트코인들을 어느 정도는 저는 조금 담는 걸 추천을 하고요. 근데 그 범위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. 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전체 포트폴리오 알트를 담아도 됩니다. 근데 그것은 그렇게 담는 경우는 내 전체 자산에서 이 투자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작았을 경우 뭐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본인의 자산 규모와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언제든지 알트코인 괜찮은 것들은 100배 이상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. 그만큼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. 다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투자했던 건 다 테라였습니다. 테라 사태였는데 그 테라는 그때의 시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괜찮은 알트라고 다 이야기했거든요. 특히 전문가들부터 해서. 왜냐하면 시총이 10위권 안에 있었어요. 그리고 굉장히 성장했었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전까지 다른 알트들로 100배 이상 수익 내고 많이 수익 낸 것들을 테라에서 사실 거의 다시 다 많이 까먹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트라우마 같은 그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인데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테라 사태가 저한테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충격이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투자했던 경험 중에서 가장 어떤 좋은 자산이기도 합니다. 그 제가 테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테라를 제가 넣었던 이유는 테라를 다 투자한 게 아니고 테라에 그 스테이블 코인을 넣으면 한 19% 이자를 주는 게 있었어요. 근데 그 시점으로 제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사실 제가 다른 알트코인도 투자하면서 뭐 100%, 200%, 뭐 500%, 뭐 1000% 이렇게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수익률이 1000%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그 1000%라는 말은 뭐 마이너스 90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복합적으로 했을 때 이제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죠. 그럼 굉장히 스트레스란 말이에요. 근데 테라를 보니까 20이에요. 그러니까 뭐 1000%보다 20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. 안전해 보이고. 그래서 이제는 좀 힘들다. 이 변동성이 힘들고 너무 이렇게 이 리스크를 안는 게 힘들다 해서 저는 리스크를 줄인다고 생각하고 이제 테라에 넣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쪽 아마 암호화폐 그 시절에 투자했던 사람은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다른 거는 수익률이 더 좋았거든요. 막 200%, 300% 막 이렇게 됐으니까 20%는 큰 수익이 아니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거기에 이제 20%를 이제 좀 많이 넣었죠. 굉장히 많은 자금을 넣었었고, 근데 이제 테라 사태가 이제 발생했었고, 그때가 제가 굉장히 바빴던 때여가지고, 사실 좀 고민하다가 다 잃진 않고 이제 중간에 좀 뺐어요. 많이 뺐어요. 그래서 완전히 다 100% 손실은 아니고, 자금에 좀 제가 가진 자금이 좀 큰 자금에 이제 손실을 좀 발생했는데, 그 이후에 이제 큰 교훈을 얻었죠.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시장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제 큰 교훈을 거두면서 그때부터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하기 시작했고요. 그래서 저한테는 아직 이제 시장이 초기였으니까 저도 이제 초기에 들어왔었고 초기 시장에서 이제 경험한 경험이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훌륭한 자산이 된 건데 그래서 그런 경험을 계기로 해서 이제 지금은 항상 리스크 관리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 습관이 이제 몸에 배어 있고 그래서 그런 투자 수익보다는 리스크가 더 이제 저는 사실 눈에 보이긴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제 높은 것들은 꽤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높은 수익률 있지만 거기 항상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입장에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정도까지가 좀 안정적이고 그 밑에 많은 것들은 여전히 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근데 그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로는 또 높은 수익률도 의미하니까 또 어떤 큰 금액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일부를 약간의 이제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.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. 테라로 있었던 손실이 그 당시는 제가 전체 가진 자금의 한 60%까지는 제가 지켜냈었고 40% 손실을 봤었고 근데 지켜냈는데 테라 사태로 인해서 암호 시장이 다 또 충격을 받았어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암호화폐로 돌렸거든요. 근데 거기서 또 충격을 받아서 테라 사태로 같이 연달아 충격을 받아서 제가 그때 한 70%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30%까지는 지켜냈는데 꽤 올렸던 자금의 한 70을 이제 날렸죠. 그래서 그런 좀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. 그 시절에는 제가 그래서 사실 그것도 있어요. 그때까지 계속 높은 수익률을 봤기 때문에 이제 곧 졸업이구나 그랬어요.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만한 상태, 교만한 상태. 이건 이제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굉장히 있었던 상태죠.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시장이 계속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장에서 시장의 어떤 흥분과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정확하게 판단이 좀 어렵죠. 그런 상황에 저도 있었고
그런 상황에서 어떤 테라 사태를 겪으면서 시장은 언제든지 갑자기 다 이렇게 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경험을 했죠. 시총이 굉장히 높았거든요. 그래서 시총이 높다는 의미는 10위권 안에 있었으니까 이게 쉽게 이렇게 무너질까 이런 이제 좀 뭐라고 하죠? 이렇게 리스크가 이제 제어가 되는 거죠. 뭐 그런 시장에서 뭐 시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10위권 안에 있는 대기업 정도 시총이었으니까 결코 작지 않은 대기업. 우리 대기업 그렇게 쉽게 망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시총이라면 이게 뭐 이렇게 이제 의심은 가지만 시총 자체가 너무 크니까 잘 이렇게 힘든 거죠.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. 솔라나를 쓰면 솔라나는 좀 태생이 좀 독특해요. 그 보통 보면 비트코인 있고 대표적인 알트코인이 이더리움이죠.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더리움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알트코인 그 다른 코인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. 대부분. 그래서 뭐 주제와 그 카테고리가 좀 다 다릅니다. 그러니까 솔라나는 독특하게 탄생 배경부터 좀 다른데 물론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이더리움이 경쟁 체인이라고 하고 이더리움이 해결하지 못한 거 우리가 해결하겠다라고 하고 뭐 더 빠른 속도 뭐 더 빠른 것들 이런 걸 하는데 탄생 배경이 그 미국에서의 좀 VC 위주로 좀 많이 솔라나 생태계가 꾸려져 있어요.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개발자 중심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됐으면 솔라나는 좀 자본이 좀 많이 투입됐다 이런 그 배경이 있거든요. 그래서 VC들이 많이 투입이 됐고 그렇게 해서 솔라나가 올랐다가 솔라나도 한번 크게 떨어졌죠. 크게 떨어졌고 독특하게 다시 살아남았어요. 그만큼 어떤 뒤에 이제 자본력이나 이런 백화들은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이더리움하고 솔라나 딱 비교해 보면 이더리움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체인이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죠.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더리움은 그 하드 포크라는 좀 그 트라우마가 하나 있긴 합니다. 그건 있지만 체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. 근데 솔라나는 체인이 자주 멈춰요. 예, 블록체인이 멈추면 안 된다고 하는데 멈추는 일이 뭐 최근에 있었고 과거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부분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다른 어떤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좀 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리스크들을 산지에 있어요. 그래서 좀 자본이 많이 투입된 그래서 시장을 좀 주도해 가려는 그러한 어떤 포지션이 많고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솔라나하고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면 이더리움은 완전히 그 순수 개발자들 있잖아요. 그냥 뭐 자본도 모르겠고 짱박해 가지고 막 개발만 하시는 그런 좀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솔라나는 그거보다는 이제 VC에서 막 돈을 막 투자해 가지고 돈에 의해서 좀 탄생한 그래서 돈에 의해서 개발자를 고용해서 그렇게 고용된 개발자들이 막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빨리빨리 프로덕트가 나오는데 약간 그 성능은 좀 떨어지는 그렇게 좀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솔라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솔라나를 좀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솔라나 좀 굉장히 빠르죠. 빠르게 변하고 어떤 좀 조금 더 자본주의가 좀 강한 그리고 이더리움 진영은 자본주의보다는 조금 개발 진영이 좀 강한 그 문화가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좀 차이가 있다. 그래서 솔라나를 쉽게 비교한다면 솔라나는 약간 좀 자본 중심의 좀 색깔이 짙고 이더리움은 좀 개발자 중심의 좀 문화들이 좀 짙고 이렇게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것도 리스크죠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트코인들을 투자할 때는 보면 알트코인의 그 토크노믹스를 좀 봐야 되는데 알트코인 토크노믹스를 보면 VC들이 얼마나 들어왔고 그리고 그 뭐 처음에 이제 세일이 얼마 했고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다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보통 VC들이 투자하는 금액은 그 1차 뭐 2차 프리세일에 비해서 대부분 100분의 1 정도 가격이거든요. 최소한.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저렴하게 사는 거죠. 저렴하게 사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들을 볼 때는 그 부분을 꼭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VC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VC들이 투자한 시드 라운드는 대부분 100분의 1 가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일단 100배 비싸게 사는 거죠. 그래서 VC들이 먼저 투자하고 뭐 1차, 2차 프리세일 지난 뒤에 거래소 뒤에 상장이 되니까 그 상장 과정에서 거래소에서 상장된 가격은 최소한 500배 이상 가격이 이제 올라간 뒤에 이제 우리가 사는 거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. 그래서 리스크가 있죠.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오래 있었던 이제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의 시기가 오래 지났기 때문에 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다 의미가 이제 훼손됐다고 보면 되고요. 굉장히 오래된 알트코인들은 그런 게 이제 많이 훼손이 된 거고 없어진 거고 시장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들이 이제 정상화가 된 거고 새롭게 나오는 알트코인들은 다 그런 이제 시장의
개념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고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. 그 처음에 투자를 한다면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. 그래서 비트코인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, 사실. 근데 비트코인만 충분히 투자하고, 근데 알트코인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알트코인도 굉장히 또 재밌는 시장이거든요. 배울 게 많고. 그래서 알트코인은 이더리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안정화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차이는 보통 비트가 뭐 10 떨어지면 이더는 20이 떨어지거든요. 그걸 이제 아셔야 되고, 그러면 그 다음 알트들은 뭐 40이 떨어지는 거죠. 사람들이 그 수익률만 생각하고 하는데 그렇게 배수로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. 그래서 뭐 알트코인을 만약에 정말 사고 싶다면 그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에 비해서 좀 적은 수량으로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렇게 이제 경험 삼아 조금씩 해보는 건 괜찮은데, 처음부터 알트만 투자하면 좀 시장에서 어려울 수 있다. 그래서 투자한 게 다 없어질 수도 있다. 그래서 그 시장을 충분히 공부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